빌다, 스코페오, ECR,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슬럼 스케줄러에 넣어서 AWS 패러럴 클러스터 위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히치에서 MLOps를 담당하고 있는 홍현기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했고요. 로보틱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부터 드론 컨트롤러 개발, 그리고 졸업 때는 IMU 센서를 이용한 모션 캡처 장치를 개발했었거든요. 또 학부생 때다 보니까 하드웨어 사는 데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좀 처리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에 많은 시간을 쏟게 됐고요. 저는 원래 공부를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석박사 되는 게 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꼭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공부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되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결과가 빨리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사실 개발하고 나서 엔터 한 번 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 하면서 제가 TPU를 이용한 개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TPU라는 게 하드웨어 제약이 심하다 보니까 단순한 모델을 바로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을 좀 알아야 내가 이걸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욜로 V4라는 파이썬 패키지를 개발하게 되었는데, 그 패키지가 생각보다 사용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용자들의 이슈를 싹 처리하면서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모델 엔지니어링, 로스 펑션 설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인공지능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인공지능 한번 대학원에 가보자 이렇게 해서 프리랜서 생활을 조금씩 줄이고 있던 찰나에 히치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히치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스크립트나 그런 모듈들을 이제 리팩터링 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는데, 그건 제가 잘 하는 분야였고, 저는 프로덕션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 파트가 파트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소통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저희가 유연 출퇴근도 있고 유연 점심시간제도 있고 재택근무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출근하는 날에는 보통 코드 리뷰 중에 궁금했던 점이나 아니면 새롭게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데 그 기능에 대한 제약사항이라던가 알고리즘 이런 논의로 아침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들어오는 질문들 좀 해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개발 스프린트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요. 클러스터 관련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플루미를 이용해서 EKS랑 AWS 인프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관련해서는 빌다, 스코페오, ECR 이용해서 하고 있고, 네트워크는 이스티오랑 클라우드 플레이어, 서트 매니저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라파나 프로메테우스 이런 거 이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가장 재밌게 하고 있는 거는 아르고 워크플로우스랑 아르고 이벤트 이용해서 회사에서 진행되는 계산 파이프라인을 SQS를 기본으로 해서 메시지 큐로 이용해서 받고 처리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있어요. 저는 취미 자체가 개발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죠. 근데 결국에는 풀리는 것도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만약에 A를 개발하다가 받게 되면 뭔가 B라는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하면서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게 답이 빨리빨리 나오니까 거기서 해결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면 다시 풀리지 않았던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그걸 해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단순히 라이브러리만 몇 개 알면 개발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되게 비슷하면서도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듣기로만은 좀 제가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관심이 가는 것들은 컨셉을 좀 읽어보거나 아니면 튜토리얼을 따라하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그 튜토리얼을 읽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작동 방법을 보고 나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끝났고, 그 다음에 제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GitHub 와치를 걸어가지고 릴리즈 될 때마다 체인지 로그를 읽으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하면서 버그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코드를 뜯어보고, 또 그 프로젝트를 주도한 개발자들은 어떻게 개발하고 있는지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맡고 있는 건 아니라서 제가 맡은 파트만 얘기를 해드리면, 우선 백엔드에서 오는 요청은 SQS를 통해 받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파싱을 통해서 발생하는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슬럼 스케줄러에 넣어서 스케줄링하고 AWS 패러럴 클러스터 위에서 오토 스케일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EFS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디펜던시나 이런 의존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싱귤러리티로 이미지로 감싸서 공용 패스 위에 올려두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렬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가끔씩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MPI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계산 파이프라인 후에 나오는 결과가 되게 많아요. 용량도 엄청 크고.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EFS, S3, 그 다음에 DynamoDB로 나눠서 넣고 있고요. 개발 자체는 파이썬하고 쉘 스크립트를 가장 많이 쓰고, 문서화는 스핑크스, 그 다음에 GitHub 액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하는 그런 문화? 그 철학이 있는데 그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프리랜서 하면서 동반 성장을 제창하는 회사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개발자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저만 봐도 지금까지 나열한 테스트가 제 사비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냥 회사에 제가 어떤 테스트를 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비용이 월에 청구가 될 것 같다,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문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승낙을 해주실 때 이게 어떻게 필요하나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진짜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개발자가 성장을 하면 회사도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철학, 그 다음 문화,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일이 사실 회사 일이라기보단 제가 하는 일이라고 느껴지고, 일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반 성장에 대한 문화, 그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히치의 동료들과 비슷한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동료들은 대부분 어떤 궁금증이 생기면 그거를 바로 뭐 핸드폰으로 찾아보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질문을 저에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컴퓨터 관련해서. 근데 그 답변을 업무상 관련이 되는 거면 제가 직접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 시간을 둬도 된다고 판단되는 거면 힌트를 알려드린다던가 아니면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그 정도 알려드리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그거 해결되셨나요? 하고 물어보면 직접 다 해결하셨고, 또 그걸 궁금해하시는 주변 동료들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점은 더 성장하셔서 더 어려운 문제를 들고 저한테 찾아와요. 그럼 덩달아 저도 공부를 좀 하게 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분, 그런 분이 동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